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2월 10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오브 프로피트 오어 로스 제너럴 코퍼레이트 일반 기업들에 대한 손익계산서라는 뜻인데요. ISSB 초청 세미나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기준 개선 11월 2일 지난 겁니다만은 한국 회계 기준원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좀 뒤늦게 좀 살펴봤습니다. 내년 한 상반기 중으로 그 국제 그 회계 기준 위원회가 손익계산서 표기 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한 건데요. 요 빨간 부분까지가 이제 그 오퍼레이팅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오퍼레이팅 프로피트 뭐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오퍼레이팅이라는 표현은 그 영리 기업만이 아니고 비영리 기업도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 오퍼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영어상으로 또 얘기 나올 때는 그 손익계산서의 그 오퍼레이팅이라는 용어는 전술이라는 뜻으로도 그 오퍼레이팅을 쓰죠. 전술, 작전에서의 전술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레비뉴 그 수익에서 그 매출원가를 빼면은 이제 그 그로스 영업이익이 아니 그로스 이익이 나오는데 요거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변경이 안 된다면은 매출원가는 손댈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손대지 않는다. 스르프 회계 기준으로서는 뭐 그놈이 그놈이겠구나 변화된다는 게 그래도 어, 그 남을 알아야 스르프 회계가 좀 또 분석이 용이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손익계산서만 좀 훑어봤어요. 어, Other Operating Income이니까 기타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lling Expenses 요게 이제 영업 비용을 따로 표현을 해라 그런 얘기고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익스펜시즈 이것은 이제 연구 개발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너럴 앤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익스펜시즈가 이것이 이제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굿윌 임페어먼트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아니고 무형자산의 그 감가상각 손상 부분을 그 감가상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굿윌 부분 무형자산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런 뜻의 굿윌이 되겠습니다. 저도 요 용어를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other operating expenses 기타 운영 비용도 이제 묶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표현을 해라. 이런 것들이 그 연구 개발비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그다음에 뭐 지식재산권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이제 기타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주석 내용에 주로 그 표시가 됐었는데 이걸 손익계산서에 해서 손익계산서 하나를 보더라도 그 좀 분석이 용이하게끔 개선하겠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퍼레이팅 프로피트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건데 share of the profit from associates and joint venture 우리나라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이라고 아마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또 따로 표현해라. 지금도 좀 표현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없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gains on disposals of associates and joint venture니까 종속명의 관계기업 처분을 했을 때 이익도 여기다가 표현을 해라.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Profit Before Financing and Income Tax니까
요 종전까지는 이 세전 당기 순이익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했는데 파이낸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 지급, 이자 및 법인세 지급 전 이익으로 표시를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interest expenses on the borrowing and lease liberatory. 요걸 전부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차입 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급이자도 손익계산서에 써라. 아, 요 지급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흐름표에 좀 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interest expense on the pension liabilities. 연금 이 연금에 대한 연금 부채가 있을 수 있는데 직원 퇴직급여도 아마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1년 있으면 1년치 한 달치분의 연금이 이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이제 이 말하자면 충당해 나가야죠, 기업은.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도 구체적으로 뭐 나중에 여기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지만은 요런 이 연금에 대한 거, 펜션에 대한 이자도 표현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전 이익을 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세를 빼면은 드디어 영업 에, 연간 영업이익을 이렇게 표현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분기 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반기 하프 그런 손익보 계산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손익계산서가 변경된다는 정보를 한번 시작으로 해서 참호구축 셀프 연임 은행지주 승계약서 고리 끊는다는 제목으로 김경렬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금감원 지배구조 모범 관행 제시했다. 은행 CEO 승계 절차 최소 3개월 전 개시해라.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라. 이게 이제 ESG의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런 거, 독립성 강화, 이런 거를 이제 ESG 이름으로 해가지고, ESG가 별로 요즘 인기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뚜렷한 대주주, 주인이 없는 지배구조 탓에 요거 이제 제가 물음표를 붙였고요. 자신의 측근으로 참호를 구축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을 이어오는 후진적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 은행 출신들을 자기 참모로 만들었다가 후계자까지 해서 물러나는 게 뭐가 나쁜 건지, 이것은 언뜻 비춰진 걸 보면은 외부 인사가 취임하는 거에 대해서 길을 막지 마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악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표적 소유 지배 분산 기업인 은행 지주에서 CEO나 사회이사 선임 시 경영진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 문화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손실 흡수 능력의 확충, 세심한 리스크 관리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 말의 성찬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뚜렷한 대주주가 왜 없어? 외국 자본의 충견으로서의 충복 행보? 물음표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인데요. 외국 자본의 충견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늘 12일, 12월 12일 현재 시중 4개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하나금융지주가 68.84%입니다.
그리고 KB금융이 72.3%. 여기에 이제 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외국 기관이 JP모건, 맥쿼리, 골드만이 이제 눈에 띄고요. KB금융은 72.3%나 외국이 자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노무라 증권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금융 지주가 조금 낮아졌어요. 옛날 상업은행이었죠, 우리은행이. 요게 이제 모건 스탠리만 이제 오늘 눈에 띄고 신한지주가 이제 일본계 자본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제일 교포들이 이제 그 시장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한 것인데, 그래서 어, 대주주에 그 일본 그 제일동포 자본도 들어와 있겠습니다만은 60.05%로 또 그 골드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왜 대주주 주인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슬슬 우리나라 그 시중은행은 외국 자본에 휘둘린다는 것을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 소 이거 그 소액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도 그 이수만을 제거하는데 그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행동하듯이 이 겉으로는 안 나타내나 한국의 그 금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 은행 지주회사의 은행장을 자기네들이 선택하겠다는 그 뜻으로 저는 읽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충견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 그 조직 생활, 기업 생활을 하면서 한 30년 가까이 솔직히 뭐 충견 노릇을 해야 30년을 그 근무를 할 수 있었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명예퇴직식으로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이런 그 스르프 그 타임즈 같은 걸 하면서 어,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그 세상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지식이 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정보 지식이. 그래서 제 견해가 또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마침 그 옛날 그 학창 시절 때 그 운동을 같이 하던 동창들을 만나가지고 그 뭐 이렇게 그 소주 한잔 하면서 이 대화를 했는데 저보고 그래요. 너는 뭐 그렇게 그 아는 게 맞냐? 그렇게 되는데 뭐 설명은 안 했지만 아 그냥 뭐 인터넷 뉴스 그냥 볼 뿐이야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희망하는 것은 그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스루프 타임즈를 그 운영하면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제가 좀 더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나 이런 지혜가 좀 더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좀 풍부해주는 인간. 그래서 상황을 보는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혜롭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만은 잘 될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나이가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보수적이 돼가기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견으로 일한다. 음, 그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그 레드 팀의 정신을 가지고 또 이 살아도 살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항상 그 반대 의견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쟤를 왜 안 자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주인이 참 멋있는 말을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그 퇴사해서 아니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모두 예스맨 해가지고 돼갔냐 이놈들아 너희들은 시키는 대로 예스맨들이나 했지 걔는 딴 의견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제 인생의 그이 히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못하는 건 못한다 그러고 반대 의견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 우리 그 박람회 그 엑스포 그런 거 할 때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한 놈도 없었다는 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예. 그리고 2024년부터 5년간 국방비 38조 엔 북핵 대응 능력 향상 집중 투자 한국 연합뉴스인데요. 한국형 삼축 체제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한국형 삼축 체제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 체제, 발사된 미사일을 왜곡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지도부 등의 보복 공격을 가하는 대량 반격 보복 KMPR로 이렇게 세 가지 체제를 강화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338.5조 엔이면은 어, 우리나라 돈으로 꽤 많은 거겠죠. 한 10배 뭐 이런 걸 10배라고 보면은 한 385조, 한 400조, 400조 원을 5년 동안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무기도 많이 들어올 것 같네요. 이런 생각이면은. 그리고 한국 기술로 개발할 정찰용 중고도 무인 항공기도 전력화한다. 이런 게 있고요. 통신기기 신호정보 수집 능력 이런 거에다가 그 전자펄스 폭탄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전술지대 미사일 그 다음에 이 전술지대 미사일 2 요게 이제 KTSSM 1이고 요게 2 모양입니다. 연구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폭 드론과 수험, 무리 드론, 전자기 펄스 폭탄 등 첨단 무기도 개발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양산 체제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런데 에, 팔 데가 있다 그러면은 국내 수요만이 아니고 팔 데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스텔스 전투기도 일단 영업을 해서 영업이 되면은 그때 이제 만들 성능은 보자. 이번에 그 증명이 됐으니까 수주를 받아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투기도 우리나라가 좀 더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그 이지스 함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천공투와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 이런 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도 그 수도권 방어에 능력을 끌어올린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국방부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방부도 이렇게 보니까 그 근처, 대통령실 근처로 옮겨져 있죠. 국방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아주 근접거리에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게 용산 기지에 아직 그 미군이 확실히 다 떠난 건 아니죠. 뭔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미국 군 기지 그 용산이라는 데가 매우 그 풍토인가요? 풍수리 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군이 주둔하고 국가의 수장이 지금 주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도 용산이 매우 중요한 거다. 옛날 사고방식에서는 용이라는 게 거기 그 용산 기지에 그 용 비슷한 나지막한 산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용같이 생겼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도 군대 가야 금태섭 류호정 남녀 병력 평등 제한 박석원 앵커가 YTN에서 그 보도를 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아주 젊은 그
여성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과 손잡고 창당을 선언했다. 정의당에서 나온다. 병력 평등을 성별 강, 갈등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당을 새롭게 만들면서 남녀 평등 병력 이런 거를 했다. 그래서 어, 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가지고 견해를 좀 들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 얘기를 뭐 비교를 들었고 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게 지금 충분히 논의될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적국과 대립 휴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딴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남녀 징병제를 도입하라. 그럼 뭐 거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있지 않냐? 그 원더우먼에 나왔던 배우도 그 다 그 병역하고서 애만 또 잘 낳더만요. 어, 애는 누가 낳냐? 그 출산율도 떨어진대. 군대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 군대 가는 거하고 출산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성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여자도 우리나라는 군대 가야 된다. 미래 한국을 위해서는 저는 그쪽에 그 손을 드는 바입니다. LH 공공주택 두고 민간과 경쟁, 설계 시공 발주는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 문보경 기자가 전자신문에서 했는데 일반 그 대중 언론 매체에서는 안 보이고 이런 데서 이렇게 눈에 띄는지 몰라요. 자만 LH가 이 카르텔 이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공공주택이 그 다른 나라인가요?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어 암스테르담에서 그 살고 싶은 도시 우리 이번에 네덜란드에 갔습니다마는 공공주택이 다 따지면은 공공하고 민간이 진 주택까지 다 따지면 그 도시의 70% 이상이 공공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겠어요. 사는 것도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관 이런 내용을 보면은 또 뭐 품질과 안전 또 이런 거 좀 강화한다 그랬고 한마디로 공사 감리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이제 발주를 주는 거로 이렇게 이제 업무 분담들을 분산시켜서 권력이 너무 LH공사에 너무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쳐버렸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얼마나 횡행했겠냐 이거예요. 그런 거를 아직도 손 못 대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할과 대립 유발 오퍼레이팅. 아까 그 오퍼레이팅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전술. 대립 유발 전술로 식민지를 지배한다는 원칙은 국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 오늘이 그 12.12 사태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에, 여기에 그 삼총사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성함을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김씨예요. 잊어버렸는데 돌아가신 거로 다 돌아갔죠 이제는. 하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일찍 죽었다고 그럽니다. 육사 교장까지 했었고 한국광업진흥공사 사장까지 해가지고 그 진흥공사 사장으로 왔을 때 접대하신 분 밑에서 한번 제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군 출신이라서 무식해서 자관 그 이 신입 사장으로 그 김아무개 씨가 그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환영식을 하는데 이제 폭탄주로 먹는데 끝까지 남은 세 명의 충복이 있었대요. 남들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김복동이구나. 김복동 씨가 결제를 하는데 딴 놈이 가져오는 건 서류를 날려버리고 그 세 사람이 가져오는 건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사인한다.
이런 게 이제 군대식, 무식한 군대식이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발단과 전개, 이번에 그 서울의 봄으로 뭐 천만 관객 운운하고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게 12.12 사태죠. 결과 역량에 대해서 결국은 어쨌든 지금은 구테타였던 거,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거죠. 자, 박정희 대통령도 구테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고, 전두환 그 3인방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어, 노태우 대통령 될 때는 그 민주화 선언을 6.29 선언을 하면서 자생적으로 그 이 경쟁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지만은 음, 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서 그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딴 자료에서는 그 12.12 사태에 대해서 그 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 젊었을 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구태타가 발생한 날이기도 하다. 12.12 사태로 인해 신군부의 속내를 알게 된 야당과 몇몇 대학생들은 거세게 저항하며 신군부는 이에 대항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에 전국 대학의 휴교령이 내려지고 정치 활동이 일체 금지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가택연금 그리고 김정필은 보안사령부에 감금된 일이 발생했다. 나중에 그 위에 또 상김 시대가 오긴 오죠. 김대중, 김영삼, 김정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합당을 하죠. 합당을 하죠. 상김 시대 때 그런 또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정치사에. 케이프도 매력 전하는 외교관 출신 헝가리 여자 백정원이라고 이용성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피아 마우트네르 49살이신 모양인데 헝가리를 대표하는 음식 전문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소개해서 자기가 5, 6년 전에 한국 음식과 사랑에 빠졌는데 자건 헝가리 음식하고 날씨하고 계절도 담가 있고 식재료도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그 헝가리 음식에 돼지고기, 양배추, 파프리카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김치와 비슷하게 발효시킨 양배추도 먹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 조금 그런 거 먹는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찌개와 국을 자주 먹듯이 헝가리에서는 슈트와 수프를 많이 먹습니다. 헝가리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굴라시, 헝가리식 비프 슈트는 한국 김치찌개와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김치찌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다. 헝가리 사람이 한국 음식을 사랑한 건 쉬운 일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용산에 있는 어디 카페에서 한옥 카페에서 그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뭐 헝가리 그 공중파 채널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헝가리에 대해서 역사책 이런 걸 보면은 헝가리가 그 훈가르 옛날에 훈가르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렸고 했는데 저는 그 헝가리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흉노, 훈족, 훈족이 그 로마까지 침략을 해서 뭐 결혼도 하자 그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며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야만족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몽골한테 당하기 전까지 자관 이 동양에서 조그만 말 타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웠다니까. 음,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고대에서 보면 발해가 멸망했는데 거란이 침략을 하니까 그냥 성이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 추측으로는 거란 침략에 의해서 발해가 망한 게 아니고 뭔가 기후변화 뭐 이런 등으로 서천 그 서쪽으로 그래서 이 헝가리 민족을 여기 흉노, 훈족, 그다음에 발해 유민 요런 식으로 다 형성돼서 그 헝가리에 정착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뭐 쭉 추적을 하면은 그런 친연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들어간 쪽에서 헝가리에서는 이 그 사람들이 그 서양인들하고 원래 생김생이 틀렸었는데
일본으로 치면은 이제 사무라이 이 귀족 계급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세금 면제를 받았대요. 국왕이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대신 전쟁이 일어나면은 에, 용병으로서 어, 이 살았다. 그러니까 세금 면제 받고 의무는 이 국방 병영이다. 하도 잘 싸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또 소개한 그 헝가리 출신 그 학자의 그런 책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헝가리도 한국하고 뭔가 친연성이 있는 나라예요. 헝가리에도 이게 무기를 좀 팔아먹어야 되는데 폴란드가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좀 불안하다는데 헝가리하고 좀 더 친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김치에 빠졌다. 반도체 나라 네덜란드 한국 식품 수출 급증의 비밀 해서 중앙일보에서 일본판으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반도체 만드는 필요 이 노광 장비라고 극단자외선이다. 극단 자외선 뭐 이런 노광 장비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반도체 동맹을 맺는다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사정하러 간 거로 그렇게 인식하는 게 나을 겁니다. 우리가 1순위요. 우리가 그 대만 TSMC하고 우리가 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좀 도와줘서 요렇게 이제 좀 윤 대통령하고 이재용 씨하고 SK 그 최태원 회장하고 가서 네덜란드 왕을 아련하고 어, 저기 뭐 실제 정치적인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명예직이니까 영국처럼 그 영국 왕은 개고기 먹지 말라고 초청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는 뭐 무역이 좀 늘어나네. 그러니까 아니 뭐 영국 왕도 초청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초청하는 것도 좀 그래도 내가 좀 폼새가 나지 않겠어? 그래서 초청한 거. 그러면 또 누구 부탁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이 국빈으로 가게 되면은 요래서 이제 또 우리가 좀 반도체 장비 요거 좀 또 좀 잘해보자. 요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네덜란드하고 무역이 늘어난 것은 네덜란드가 중요한 게 중개무역으로 강국이 됐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아까 얘기를 했죠. 임대주택 70%나 된다고 수도가 암스테르담이라는 게 참 또 네덜란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유대주의에 의해 가지고 몰려간 데가 돈이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간 데가 자유무역 내지는 중개무역 이런 것 때문에 네덜란드로 몰려가서 유대인들이 또 돈을 버는데 크게 또 기여한 데가 네덜란드로 그렇게 또 소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개무역을 통해서도 김치 수출이 꽤 늘었다. 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게 이제 뭐 그 충청도 어디 있는 우리나라 아주 위생적으로 김치 만드는 그 중국 애들 그 저기 알몸으로 그 저기 그 들어가서 그 배추 절이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정육점에 그 쥐새끼가 또 그런 거 아주 중국 애새끼들은 왜 이렇게 위생이 안 좋은지 그런 나라 음식을 어떻게 먹겠냐 이제 한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 주방은 좀 깨끗하겠지. 짜장면은 괜찮을 거예요. 짜장면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화 된 거죠. 중국은 정작 짜장면이 없으니까 한국화를 잘하죠. 우리는. 이라크는 가자지구 유출을 우려해 미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 간의 교전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중동인들 이름 같죠? 아랍인들 이름 같습니다. AP통신에서 보도했는데 좌우간 미국이 지원하는 반란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지원하는 또 무장 세력이 있고 이런 게 지들끼리 이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또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적으로도 적용하지만 딴 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분할해서 통치를 한다, 지배를 한다. 이런 원리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블링컨 장관이 아니고 CIA 중국 중앙정보국장이 이라크 총리가 된 알 수다니에게 가서 이런 이라크가 공격을 막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라크 관리가 말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은 익명의 고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그다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이아드 알 암바르는 이란과 동맹국들의 확대를 선택한다면 이란과 동맹국들이 그 전쟁 확대를 선택한다면 알 수다니 정부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이라크 땅에 미칠 결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좀 이라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소? 이라크 점령해가지고도 필요해서 현재 미군이 현재 친이스라엘 아니 친미국적인 이런 게 됐는데 이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총리된 사람들은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은 2022년 10월 모하메드 시아 알 수타니 이라크 총리를 집권시켰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말을 들어라 했는데 중앙정보국장이 찾아가서 당신 그러면은 끝이 안 좋아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견, 이스라엘은 왜 하마스 공격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많이 놓쳤을까요? 네타야후, 조지 W. 부시, 푸틴의 공통점. 이게 이 밑에 그 정보 장교들은 알았지만은 지도자들에게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데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대처를 안 한 것은 일부러 사건 사고가 터지게 놔둬가지고 이참에 그걸 핑계로 해서 싸그리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려는 속내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집단 사고는 나중에 실패하면 돈을 잃으면 그만인데 국가 안보에서의 집단 사고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 이 글을 쓴 사람은 브렌트 야노타라는 LA 타임즈 기자인데 기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기고한 것 같아요. 오피니언 주장이니까. 자기는 CIA에서도 일을 해봤던 사람인 것 같은데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수백 시간을 보내며 보고서의 의미와 관련 위협 수준에 대해 토론을 벌였고 상급자에게 분석을 보내기 전에 인기 없는 관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동료 분석가들과 저는 위협을 식별하고 자신의 말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졌다. 이런 그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푸틴도 아마 스스로 우크라이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 참모진들의 견해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일을 벌였고 그다음에 이제 9.11 테러를 당했을 때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 배우가 숨어 있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또 해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종종 세상을 바꾸는 결정을 더 나쁘게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신 우리는 또 다른 강자가 자신의 적들한테 잘못 판단해가지고 참담한 오해의 결과로 지금 경쟁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거 영어식 표현은 이런 식인데 직선적인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 말은 중국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엑스포는 오아콘, BTS까지 내고 유치 실패한 한국, 오죽 억울해야 하겠나 싶었는데 그거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다나카 미란이라는 저자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정작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뭐 아쉽지만 아이 잘 됐어. 그거 하다가 괜히 뭐 쭉 해가지고 돈만 쓰고 또 하고 돈 벌 놈만 하고 일반 시민들이 돈 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 차라리 잘 됐다 하는 의견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도 이제 이 실망을 했지만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률 상승 등 한국하고 로마도 그 이탈리아도 부산하고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일본 2025년에
그건 5년마다 열리는 모양인데 오사카 박람회가 이제 엑스포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여론이 그거 그 뭐 우리 그 관둬야 되지 않느냐. 그 돈만 들어가고 또 뭐 돈도 못 벌 거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도 지금 좀 그 이 심상치 않은 의견들이 많이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동일 지역에서 오사카 202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 거의 뭐 동북아시아에서 두 번 연속 열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저녁에 처음부터 사우디가 될 거로 알아가지고 그 유치전에 우리 들어가도 안 될 거요 라고 얘기하는 그 충복이 한 놈 새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문제다 이게. 그게 문재인 정부부터 그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잼버리 그 저기 그 뭡니까 그 무슨 만이에요 거기 그 만 새만금 새만금 그런 것도 그거 그냥 그래가지고 그 예산 뒤로 빼먹고 그 뭐 부정부패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번에 그 안 된 거 잘 됐다고 오히려 일본 그 저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